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대구시가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 경북 45개 전통시장들이 오늘부터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시작해 일요일까지 할인 판매를 계속합니다. 잘 나오던 농사용 지하수가 갑자기 안 나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들은 인근 하천 공사 탓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마다 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도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추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처럼 할인 행사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여름 장사가 형편없었다는데 민족 최대 명절 준비만큼은 전통시장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태우 기자입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보낼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장만하기에는 아무래도 배달까지 해주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전통시장보다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무릅쓰고서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아주는 마음들이 고마운 때가 요즘 같은 단대목입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그 마트 가면 훨씬 쌉니다. 예, 상품도 좋고 예, 거래한 지가 좀 되거든요. 해마다 장사가 예년만 못하다는 푸념을 하는 전통시장들. 하지만 가격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제수용품 17개 가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싼 값에 팔았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전국 500여 시장들이 뜻을 모아 동시 세일 행사를 준비했고 일정 금액 이상 산 사람에게는 경품 응모권을 줍니다. 5만 원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경품권 받으면은 100%가 전부 다 그거 되도록. 아무래도 함으로써 전통성이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별로 식용유나 굴비 세트 같은 품목별 할인과 특가 행사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전국 전통시장이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에서 45개 시장이 참여하는데 오는 15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추석 대목까지 겹쳐 타격이 큰데요. 대구시가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까지 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선 가게가 모여있는 시장 상가. 간간히 손님이 보이기도 하지만 추석 대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합니다. 생선 진열대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일찌감치 사라졌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고 매출은 예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좀 생각을 해서 사라고. 이게 일산인가 먹고 갈치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거라도 우리 제주도 그렇게도 아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매출이 없어요. 구입을 꺼리는 손님들을 위해 아예 방사능 측정기를 구해놓은 상인도 있습니다. 1m 안에만 돼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확인시켜주고 그래 안심시켜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확산되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지를 돌며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에 나섰습니다. 고등어와 갈치, 조기, 돈배기 등 수산물에서 측정된 방사선은 100나노시버트 내외,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1000나노시버트 이상으로 보통 대기 중에서 측정해도 100에서 500나노시버트가 나오는 만큼 측정량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물도 바닷물도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을 갖다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수산물을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일본발 방사능 공포로 큰 타격을 받은 수산물 업계는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사 등 정부와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년 넘게 잘 나오던 농사용 지하수가 갑자기 안 나와 농사를 망친 곳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천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천시 주자동의 노평들.
한 농부가 애써 키워온 팥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팥끝이 타들어가고 겉껍질이 말라붙어 상품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상품성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인건비 지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출하시키니 차라리 노타리 치는 게 낫다고. 바르옅 양파밭은 아예 수확을 포기한 듯 양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엉망이 된 데에는 깊이 6m의 관정을 통해 나오던 지하수가 말라버려 올봄 파종 뒤에 충분히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존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자 2배 정도 깊게 새 관정을 박아 논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하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2m 넘게 하천 바닥을 긁어낸 게 지하 수위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몇십 년을 농사를 지도요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사하고 나서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나 발주처는 농민들 주장에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김천시 역시 공사 주체가 아닌데다 원인 규명이 안 돼 보상이 힘들다며 해결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쪽이 없어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일본 뇌염 의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일본 뇌염 확진 환자 1명을 비롯해 의심 환자 3명이 신고됐고 경북에서도 2명의 의심 환자가 신고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본 뇌염 방역을 확대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보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얼마 전 죽도시장 노점상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몇십 년째 장사를 해온 노점상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 반발이 거셉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죽도시장 곳곳에 늘어선 노점상들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포항시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침마다 하는데 원래 요거 9시까지 허용해준다 해놓고 지금 7시 좀에 넘었지요. 7시 좀에 넘었는데 지금 나가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나가잖아. 빨리 치우라고 하던가요? 아유 그래 치우라. 며칠 전에는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시청 용역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 혼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막 시위하다가 이걸 막 던지고 다르고 하는데 이제 모은 던지기를 막 땡기다가 땡기고 붙잡고 그러다가 지금도 언제까지 버벅 떨리는 게 기운이 없어. 문제는 포항시의 어설픈 대책입니다. 철거 대상 노점상은 50개 이상인데 시청이 시장 안쪽에 만든 좌판은 18개 뿐입니다. 좌판은 대부분 개풍약국 앞쪽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에게 배정됐고 다수의 영세 노점상들은 꼼짝없이 단속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죽도시장 곳곳에서 장사를 하던 이동식 노점상들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내가 요거 딱 35년을 요 있었거든. 내가 35년 있으니까 내 딸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35년 있기나 말기나 내 거 아니다고. 포항시는 상인들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인회와 그다음에 중앙 노점상 대표와 그 대표가 선발되면은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갖고 그분들의 소형 노점에 대한 소형 노점이나 그 이동 노점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겁니다. 영세 노점상들은 포항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큰 규모의 국제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상은 눈에 띕니다. 절반 이상 일정을 소화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엑스포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에서 환한 웃음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두 여자. 석회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친자매 홍선영, 선정 씨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김관영 지사의 통역 의전과 개막식 참석 내빈의 행사 진행 등을 도우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찍어가셔서 한국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에서 유학생인데 이스탄불에서 터키 언어를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버지가 터키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다비드 균두즈 씨에게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국제 행사 이상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터키에서 진짜 더 멋지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온 대학생에게도 이번 엑스포는 고국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저 한국이 좋아서 한국 문학을 전공한다는 터키 여대생도 기꺼이 도우미로 지원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서 너무 행복해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은 모두 달라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빛내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점검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전국 16개 주요 역을 특별 점검한 결과 대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본선과 부본선의 신호기가 가까이에 나란히 있어 열차가 신호를 오인해 출발할 우려가 있어 이런 신호기들은 위치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제, 안전시설 운영, 사고 수습 등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달 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상주와 문경 등 경북 북서 내륙에서만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일 텐데요. 이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6분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구미에 8,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오늘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안에 투자를 시작해 2015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쓰이는 패널을 한 달에 2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연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대구 경북의 상습 체불 사업주 13명의 개인정보와 사업장 이름, 체불 액수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개되는데 공개된 회사의 평균 체불액은 7,144만 원이고 가장 많은 사업장의 체불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구로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민들이 놀라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코는 고온의 쇳물 찌꺼기인 슬래그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화염이 치솟았다며 화재는 5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진단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늘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둔 이노백 테크놀로지와 경주에 본사를 둔 성문전기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의료연구개발지구의 연구, 생산시설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노백 테크놀로지는 진공기술 전문기업이고 성문전기는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생산업체로 두 업체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본사와 연구소를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옮기거나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 설명회를 열어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추계 현황 등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예산 설명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항의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중심으로 평소 독도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유학생 9명을 독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유학생은 중국, 몽골, 터키, 콩고 등 다양한 국적이고 앞으로 독도 홍보 자료와 독도 체험 연수를 받은 뒤 각종 행사에서 독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덕난 전 시의원에게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보다 앞서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2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9만 7천여 건으로 지난 2011년보다 1.7% 늘었습니다. 교통범죄가 3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절도범죄, 지능범죄, 특별경제범죄 순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에서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 절도 등 전자제품 절도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해서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한 자동차 부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홍콩 메가쇼 등의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50곳을 파견해 시장 개척 활동을 펼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